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피치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또 그리스 재총선을 17일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또한 여전합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유럽 불안감이 다시 부상하면서 지수는 1% 내린 184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였죠. 185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장 초반 매수하는 듯했던 외국인은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은 280억 원 정도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물도 한 25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42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35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오늘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1840선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0.7% 내렸고요. 185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해서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7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여기 개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보태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현재 4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에 방해는 되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0.5포인트 올라와 47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확인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170원대 다시 올라왔다가 상승폭을 줄여서 다시 1160원대 후반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원달러 환율을 다시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2원 70전 올랐죠. 1168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거든요.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또 현명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구제금융 효과는 어제 반짝 그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의 효과가 없는지 금일 국내 주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네. 독일은 긴축에 대한 조건 없는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스페인발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ESM을 통한 정부 지급 보증을 기반으로 스페인 정부 부실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부담감이 시장 하락을 금일 유발해 놓은 것 같습니다. ESM 자금은 선순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은행 부실이 확대되면 민간 채권단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구체적인 사유인 것 같고요. 반면에 EFSF 자금을 받게 되면 스페인 정부 부실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조삼모사와 같은 유사한 논리밖에 안 되는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EFSF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결국 은행이 나중에 부실화되면 결국 은행권에 대한 신용 포지션 10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그런 영향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ESM을 도입하게 되면 스페인에 대한 그 은행권의 부실이 결국은 정부의 지급 보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EFSF를 도입하게 되면 은행권 부실로 끝나기 때문에 전혀 스페인 국가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일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문제는 구제금융 자금이 유로존 17개국이 각출해서 비율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ESM이든 EFSF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유로존에 남아있는 구제금융 자금이 한 1조 유로 정도 조금 남짓되는데요. 스페인의 분담금 비율이 97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금융 자금 1000억 유로에 대해서 자기가 낸 돈으로 자기가 구제금융을 지원 보증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제금융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유로존의 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요. 절대적으로도 해결은 거의 어렵다고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장 상황은 금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상승이 좀 제한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테마 쪽은 살아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밀리고는 있지만 결국엔 살아있는 섹터는 역시나 테마주 섹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IT 관련주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와 오늘자의 카카오톡의 무료 통화 관련주들이 이틀째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KINX라든지 가비아, CCS, ECS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SNS 관련주들로 얘기가 나와 있던 인포뱅크라든지 오늘과 내일, 코원 같은 종목들도 강세이고 금일장에서는 NHN과 다음 같은 경우에도 다음이 한 5% 정도의 플러스 유지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 IT 관련 또는 최근 온라인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상단은 막혀있고 하단은 1780포인트 정도의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오히려 그 테마주의 편승에서 트레이딩으로 어떤 그 시장 트레이딩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또 움직일 수 있는 트레이딩 여건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내일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 미국에는 수입 가격과 수출 가격 발표가 있습니다. 수출 가격은 0.4% 기존 데이터에서 이번 컨센서스 0.1%로 조금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수입 가격은 마이너스 0.5%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1.1%로 대폭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유로화 약세와 강한 달러에 의한 구매력이 강화되는 이런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자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월간 데이터 변동치 마이너스 0.2%에서 이번 데이터 마이너스 0.6%로 컨센서스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월간 데이터 구매관리지수 변동치,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치는 0.2% 동일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적으로는 그 제조 원가 단위에는 부담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일자에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 0.1%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0.2% 감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1에서 마이너스 0.1로 감소 예상되고 있고요. 자동차와 에너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1에서 0.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경기 위축의 영향을 다소 받았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고요. 경제지표 전체적으로 분석으로 볼 때는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았지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의 구매량이 어느 정도의 위축의 영향을 좀 상쇄해 준 것 같다에 따라서 중립적 해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국내 증시 또한 반등 또한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수급 상황 보시면 좀 느낌이 굉장히 제한적 박스권이 예상이 되는데요. 외국인은 시장 급락기에는 선물 순매수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반등 시기에는 또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의 풋옵션 매수가 상당히 좀 늘어났고 콜옵션 매도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적 상승과 하단은 하방 경직성이 일부 포함된 박스권 채널의 움직임을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은 제한적 박스권 트레이딩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 반등 시마다 펀드 환매 조로의 찬스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금일과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한 이번 주간에는 IT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수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는 스트롱 바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최근 2만 원권에서 2만 3천 원까지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셔서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재하락 시에 매매를 해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유사 IT 관련주에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과 그리고 IT 관련주들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6월 12일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네, 오늘 정동웅 전문가님,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그 고민되는 종목 저희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 여기에 궁금하신 점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이 또 이 점을 참고해서 또 정확한 상담을 드리니까요. 구체적으로 문자 저희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2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사당동이요. 네, 사당동이요. 서울에서 네. 가까운 곳 계신데 오늘 서울 날씨 굉장히 덥죠? 예, 네, 종목 상담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려서 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게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JW 중해신약이요. 네, JW 중에 신약이요. 매수하신 네.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예, 7,850원에 30%요. 7,850원의 비중이 30%시라고요. 네, 이 종목만 보유 중이신가요? 다른 종목도 같이 갖고 아, 계신가요? 저 소리바다도 있고요. 네, 소리바다는 매수하시는 가격이 어느 정도신가요? 예, 3,780원에 네. 20%. 아, 소리바다 3,780원에 비중이 20%, 소리바다는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고 JW 중해신약은 조금 손실 중이시네요. 네, 그 두 산지가 종목- 한 2월 중순쯤에 샀어요. 예, JW 중해신약을 2월 중순 중매. 소리바다는 최근에 그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슈 있었을 때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애초에 설정하신 목표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4,800원 정도는 안 갈까 싶어서요. 단기적으로 한 4,8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시는데요. 네, 네, 정확한 상담 드리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저희 해드릴게요. 네, 네. 소리바다와 JW 중해신약 두 종목 주셨습니다. JW 중해신약은 7,85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셨고 얼마 예. 전에 매수하신 소리바다 3,780원에 비중이 20%, 네. 단기로 네. 보시는 종목이고요. 나머지 예, 50%는 단기로요. 다른 네. 종목들과도 현금으로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JW 중해신약은요. 예. 제가 너무 지루해서 네. 그냥 손절이라도 하려고요.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또 보유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손절도 네. 괜찮겠다. 마음을 많이 접으셨나 봐요. JW 네, 중해신약은요. 예.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네, 네. 마시고 전문가님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날씨가 밖에 많이 더우시죠? 네. 그래서 뭐 외출하실 때 좀 더위 조심하시고 네. 종목도 조금 여름인데 좀 많이 안 더우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때문에. 네. 참 많이 조금 중해신약 같은 게 좀 짜증이 많이 나시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중해신약부터 먼저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조금 전에 그 손절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손절을 좀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부터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네. 바이오란지 그 바이오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테마주란지 어떤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네. 좀 많이 지치게 해가지고 그 물량을 받아내서 올리잖아요. 네. 지금이 좀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좀 견디셔야 될 구간이에요. 아.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들 한번 예를 들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혹시 TV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차트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그러면 먼저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얘기는 있었지만은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바이오시밀러 그 효과에 대한 얘기 나왔죠. 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지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우리나라 그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원천 기술을 갖고 와서 복제약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로열티를 주고 약을 사올 필요 없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제약주가 좀 들썩이면은 연결해서 어떤 게 움직이겠습니까? 바이오 줄기세포 가겠죠. 네. 자,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그 보면은 최근에 무릎 연골 치료제 얘기 나왔죠. 메디포스트. 예. 어때요? 지금 요것도 지금 조금 들썩이죠. 네. 화면 보시면은 요 최근에 예. 원래 이게 한 가지 그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흐름이 있죠, 횡보. 네. 여기서 횡보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밀어버릴 때 있죠. 예. 이때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물량을 터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아.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뭐 있을까요? 파미셀 맞다. 만성 네. 척추 맞나요? 그 하여튼 치료제 얘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파미셀도 지금 그 최근에 예. 한번 들썩이죠, 쳤죠. 네. 막 들썩이죠 지금. 예. 이 세 종목을 보시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쨌든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그리고 파미셀에서 봤듯이 네. 지금 조금씩 바이오가 이제부터 좀 들썩이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메디프론. 네. 자, 메디프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 확대되면서 반등 주고 있죠. 네. 오늘도 많이 오르는 그쵸. 것 같은데.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 하락할 때 어때요? 하락할 때 네. 거래량이 없죠. 네. 여기서 물량이 다 소진이 되고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죠. 예. 자, 그러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 볼게요. 중해신약. 중해신약 차트 보면은 자, 볼게요. 지금 요 종목도 네. 마찬가지죠. 예. 하락할 때 어때요? 거래량 없죠. 네. 하락할 때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예. 근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안 되죠.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다지면서 21선하고 50선하고 골든크로스 나면서 주가가 옆으로 기죠. 예.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올라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루하게 만드는 구간이에요. 아,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제가 이때가 이런 연유로 진짜 지루해요.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루해도 이제부터는 기다리셔야 돼요. 예, 예. 지금 만약에 팔아버린다면 본인 그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많은 네. 개인들이 지금 팔려고 많이 준비를 할 거예요. 반등 주면. 예, 예. 그러면은 그 물량 받았고 어떡하겠습니까? 받아서 올리겠죠, 세력들은.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 한 가지만 팁을 더 드릴게요. 네. 무조건 많이 빠진다고 사시지 마시고 예. 언제 사면 되냐면 메디프론을 보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자, 볼게요.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락 계속 하죠. 네.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없죠. 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 요 시점 있죠. 네.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성 커지죠. 예. 요 전후로 한 2, 3일 정도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빠진다고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요거를 외워놨다가 네. 빠지다가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요런 그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변동성이 예. 확대되는 구간 2, 3일 전후로 사자. 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종목인데 요거는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말씀 좀 드리기 그런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런 데도 있어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어때요? 거래량 계속 줄어들죠. 네. 그리고 최근에서 거래량 완전 죽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지금 현재 3,500원 전후로 바닥 잡죠. 네. 요 시점 전후로 사세요. 다음부터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빠졌다고 무조건 사시지 마시고 네네.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한번 2, 3일 전후로 매수를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은 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프롬파스트 요 종목처럼 거래량이 네. 많이 죽은 시점에서 이렇게 하방 네. 유상 보일 때 이때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려볼게요. 네. 요건 하나 적어놨다가 다음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시든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중개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이제부터는 좀 기다려야 되니까 요거는 일단 제가 보기엔 팔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바이오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고 그렇다면 중개신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간암 세포 치료제가 지금 2상에 들어갔고 이제 3상 들어갈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간암 치료제 고핑기를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지금은 일단 팔지 말고 조금 예. 더 흔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견디세요. 기간은 얼마 정도요? 그걸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자. 한 2주일 정도 지금 횡보가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보통의 경우인데, 보통 한 달 보름 있죠. 네. 한 달 보름에서 한 2달 정도는 힘들게 해요.
예. 옆으로 길 때.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소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왜 버텨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네. 다른 사람들은 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안 팔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얼마까지 올라오지요? 요거 시세 터지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바이오인데 그 한 8,000원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적어도. 아, 제가 보기엔 예. 그래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전에 요 아래 꼬리 닿았던 데 있죠. 여기도 네. 매물이 있겠죠, 분명히. 예. 그렇게 본다면 8,000원, 한 8,000원에서 한 8,5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네. 기다려 보세요. 아, 예. 그리고 대신에 시간 무조건 필요하다는 건 말씀드려서 인내 필요한 구간이에요, 분명히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종목이 네. 조금 그 테마가 많아서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종목들이에요. 예. 그래서 소리바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소리바다가 요게 지금 2월 달에 이게 네. 1,500원부터 6,000원까지 갔죠. 예. 이게 뭐 때문에 갔을까요? 저, 이게 딴 게 아니라 예. 뭐 때문에 갔냐면 이 소리바다가 그 페이스북 있죠. 네. 페이스북에 음원 서비스 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 MP3 다운받는 그 사이트잖아요. 네. 근데 MP3 그 한 곡당 다운받는 가격이 한 600원 정도 된대요. 네. 저는 좀 저는 다운 잘 안 받는데 600원 정도 되는데 페이스북 현재 가입자가 지금 현재 2억, 제가 알기로는 최소 2억 명 정도 되는 걸 알거든요. 예. 2억 명한테 한 달에 한 곡만 팔아도 얼마 돼요? 매출이 1,200억이죠. 예. 그래서 요 핑계로 1차적으로 요만큼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원 서비스가 4월 달에 정식적으로 오픈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 그냥 바로 곤두박질치죠. 예. 네. 이 중간에 액면병을 요 제외를 하더라도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없다고 치더라도 주가 네. 빠졌겠죠. 예. 근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2,000원까지 빠져야 정상인데 지금 안 네. 빠지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네. 음원 서비스 가격 인상 얘기 나왔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근근히 버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 그 음원 가격 인상이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 그 이슈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작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예. 3,780원. 요거는 아래쪽에 요 3,500원 가격대 있죠. 네. 요거 못 지키면은 일단 파세요. 네. 팔고 나서 예. 일단 재매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런 이유가 나오냐.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시세가 한번 안져놨고 근데 네. 이 페이스북에 대한 음원 서비스가 공급이 돼야 추가적으로 더 변동성 확대가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맞았는데 음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 이 뉴스로 인해서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를 못 구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추가 하락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죠. 예.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한 3,500원만 그 손절 라인 설정을 하시고 네. 소리바다는 계속해서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목표하셨던 소리바다 4,800원 그 가격은 조금 부담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단기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그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음원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호재가 됐다면 벌써 4,800원에 가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박스가 나오죠. 예. 이 종목을 가지고 주무르는 세력들도 지금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4,800원에 대한 어떤 간다고 자신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4,000원 돌파하게 된다면은 좀 가져가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 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소리바다 4,000원 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강하게 돌파한다면 4,800원 애초에 목표하셨던 가격도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JW 중의 신약은 일단 뒤로 하셔도 조금만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그렇다면 8,000원에서 8,5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예.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저희에게 또 찾아주시고요.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두 종목 사당에서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1433번님, 오래 기다리셨죠? LG전자 봐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은 아니시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웃음 이모티콘도 보내주셨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LG전자 네. 참 삼성하고 제가 많이 비교를 하는 종목인데 뭐 스마트폰, 핸드폰하고 뭐 TV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성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LG전자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뭐
이때 작년 8월부터 뭐 140만 원대까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적 때문인데 올해 예상 PER 기준으로만 봐도 삼성전자는 지금 10배가 되지 않는데 현재 LG전자의 주가는 10배가 이미 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LG전자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두 회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판가름 난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히트에 성공하면서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LG전자는 스마트폰에서 거의 뭐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 비하면 뭐 참패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약화됐는데 LG전자가 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뉴스를 보았을 텐데 2분기에는 예상보다 좀 실적이 하락할 거다 이런 예상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최근에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이제 LG전자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삼성전자와 그리고 애플의 양강 구도에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성공을 거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LG전자의 주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LG전자는 스마트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악재인 게 아무래도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3 그리고 또 애플의 아이폰 5가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뭐 제 주위에만 물어봐도 뭐 LG전자 스마트폰 쓴다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주가에는 참 악재가 아닐 수 없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꼬리를 말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7만 원 초반대에 매물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면은 7만 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네. 매수했다가 뭐 7만 2, 3천 원대에서 네. 빠져나오는 전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하반기가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아직까지 LG전자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사는 네.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LG전자를 매수하는 거를 고려해 보신다면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설명드리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네.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주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4791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로보스타와 바이넥스 두 종목을 주셨습니다. 다 상담해 드릴게요. 로보스타 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서운하셨나 봐요. 지금 손실 중이시거든요. 로보스타를 노보스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이넥스 9,860원에 비중이 15% 라고 차후 매수까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로보스타를 노보스타로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종목이 있나? 이렇게. 오늘 조금 개그 본능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손실이 나든 뭐 시장이 안 좋든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조금 이렇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종목은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람씨처럼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로보스타보다 바이넥스 좀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넥스 요거는 제가 그 메디프론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차트를 두 개 같이 동시에 띄워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바이넥스와 메디프로는 그 두 개의 차트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주가가 둘 다 하락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거래량이 죽죠. 한번 시세를 크게 내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적게 유발이 된다는 것은 향후에 2차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 전에 전화 상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하락한다고 저가 매수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메디프론 한번 조금 전에 메디프론 예를 들었듯이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 하반기성이 확보가 되는 시점에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메디프론이 현재 올라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그 위쪽으로 방향이 틀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은 메디프론보다는 아쉬운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장난 상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줄기 파미셀이라든지 그리고 메디포스트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현재 좀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중해신약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어떤 변동성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점
차이점이 뭐냐면 최근에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변동성 확대되면서 곧바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중해신약처럼 하락을 했다가 반등 시도하는 것은 보였다가 횡보 쪽으로 들어가는 국면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메디프로는 요 위쪽에 1번의 경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현재 의뢰하신 바이넥스는 제가 보기엔 요 두 번째 경우 중해신약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애를 먹이지 않겠나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9,860원인데 지만 뭐 절반 정도 손실이 났죠. 정말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손실이 났는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버티세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언제 올라갈지를 안다면 저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고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흔드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메디프론처럼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여기서 물량이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세력이 이렇게 바로 올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중해신약처럼 그 바닥에서 적어도 하방일성을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주지 않고 이렇게 행보를 보인 이유는 그만큼 아직까지 털어야 될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도 중해신약과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어쨌든 인내를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 될 구간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넥스는 일단은 그 손절가를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5,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갖고 계시라. 5,600원 너무 잠시 좀 더 낮게 잡을게요. 5,000원만 안 깨면은 일단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인내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중해신약,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로보스타. 잠시만요.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 아쉬운 부분이 네. 잠시만 다른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죠? 예? 맞다. 역시 정동 전문가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 로보스타하고 좀 그 유진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유진로봇과 로보스타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왜? 유아용 로봇 같은 걸 만들게 되면서 아동복지 테마가 붙죠. 근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로봇 테마이긴 하지만은 로보스타는 사람용 로봇밖에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봇 관련주이긴 하지만 로보스타가 유진로봇처럼 테마가 형성 안 되는 이유는 거기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좀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잡주처럼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것도 다른 바이오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죽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저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6,000원에서 한 6,500원 정도 계속해서 한 깨먹이다가 아까 전에 혹시 그거 뭐죠? 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기억력이 가물가물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메디포스트가처럼 요런 구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보시면은 이게 9만 원에서 이렇게 11만 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권 하단 깨버리죠. 요런 게 한번 나오면서 요렇게 나오면서 이후에 제가 보기엔 메디포스트 위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디포스트처럼 이런 흐름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한 6,000원에서 한 6,500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 보이다가 한번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흔드는 구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6,000원 한번 이탈할 때 무조건 팔지 마시고 2,000원 이탈하고 나서 한 5,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예상을 하신 다음에 요런 게 나오게 된다면 한번 버텨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요런 게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반등을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위쪽으로 6,500원 일단 6,500원을 뚫지 못할 때 대신에 지금 바로 뚫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 구간 보이다가 한번 흔들었다가 올릴 때 6,500원을 못 뚫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넥스하고 로보스타하고 조금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렇게 저가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이 복잡하시면 VOD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방송 한번 더 보시고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고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로보스타와 그리고 바이넥스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일단 두 종목 다 결론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라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는 사이에도 계속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 고민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료 문자 번호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간단한 답변.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전주예요. 전주에서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전라도로 가보네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낙엽나가고요. 네. 초록뱀이요. 락앤락과 초록뱀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도 여쭤볼게요. 예, 락앤락부터 낙엽나가는 들어볼까요? 33,550원에 70%고요. 33,350원에 비중이 33,550원. 33,550원에 비중이 락앤락 얼마큼 되신다고요? 70%요. 70% 많은 비중 네. 담으셨네요. 네. 네, 그리고 초록뱀도 있다고 하셨는데 초록뱀은 2,560원에 10%요. 2,560원의 비중이 10%라고 하셨고요. 네. 두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 일단 두 종목 다 조금씩 손실 중이세요? 예, 다 손실 중인데요. 네. 그 초록뱀은 방송을 보고 샀거든요. 아, 드라마 보셨어요? 네, 아니 여기 그 아, 전문가들 추천 지금 이 경제방송 방송 보고. 보고 네. 예. 그런데 네. 그 전에 다른 네. 종목을 거기다 상담을 해가지고 손절을 네.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손절한 걸로 초록뱀을 샀는데 거기서 또 손해가 네.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네. 있는데 원금까지는 갈 수 있는지 네. 손절을 무서워서 안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하이킥 보셨나 했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두 네. 종목 저희에게 부탁하셨는데요. 두 종목이 바로 초록뱀과 락앤락이었죠. 매수하시는 가격, 락앤락부터 한번 볼까요? 33,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입니다. 초록뱀도 경제방송 전문가들의 추천 보고 매수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560원, 비중은 10%입니다. 나머지 20%는 다른 종목들과 또 현금으로 보유하신 것 같고요.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님께 부탁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셔서 좀 제 마음도 같이 아픕니다. 네. 근데 혹시 락앤락 같은 경우는 언제 매수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낙연락이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 꽤 오래되셨네요. 네, 손절도 못하고 그냥 3만 원을 3만 3천을 넘지 못하고 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락앤락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락앤락은 지속적으로 들고 있으면 충분한 모멘텀거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투자 성향이 뭐 단기로 뭐 6개월에서 1년만 본다 이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고 한 달 정도 갔거든요. 근데 계속 손실이 나니까 지금까지 들고 있은 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더 친절하게 70%나 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락앤락은 뭐 주부님이시니까 아실 텐데, 뭐 주방용품 그리고 이제 밀폐용기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전체 매출의 45%, 뭐 50% 가까이가 중국에서 창출되는 만큼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중국 경기에 민감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후퇴하면서 뭐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3만 원 초중반대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락앤락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런 모멘텀거리를 참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락앤락의 무거운 종목이면서도 중국 모멘텀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33,500원은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의 50%, 45% 정도가 중국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중국 이슈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은 향후 뭐 1년, 2년, 뭐 2, 3년 안에는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올해 이 3선 도시에 공략을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락앤락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있는데 1선 도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2선 도시는 뭐 부자들보다 뭐 중산층, 2, 3선 도시가 이제 중산층이 사는 도시인데 중산층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현재 2분기 말인가 1분기 말에 한 20여 개의 점포를 이렇게 개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100개 그리고 2015년까지는 1000개의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락앤락 사측에서. 만약에 이렇게 1000개점을 개점을 하고 중국 소비가 살아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뭐 지금 락앤락
주가가 뭐 현재 주가도 사실상 PER 2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 인구가 뭐 통계상으로는 뭐 15억 인구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집계 안 된 사람까지 하면 뭐 20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모멘텀 거리가 큰 시장인데 락앤락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뭐 실적 개선은 뭐 연도별로 하면 뭐 20, 30% 이런 실적 개선이 아니라 뭐 100%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중국 시장 프리미엄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조차도 뭐 15% 이상, 2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높고 그리고 중국 시장 모멘텀 거리를 생각한다면은 PER 20배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PER이 높은 종목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모멘텀하고 그 영업이익률을 고려해 본다면 PER 20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 뭐 요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다진다 이런 종목들이 참 많은데 락앤락은 투급조차 받쳐주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 기관권에서 엄청난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많게는 뭐 10만 주 이상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급이나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락앤락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바닥을 다질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소비가 살아나는 그 시점에서 바닥을 탈피하고 이제 상승을 할 텐데 예전에 아셨다시피 뭐 중국 관련주는 한번 이렇게 테마를 엮으면 중국에 관련됐다 그러면 상한가를 가든가 뭐 10% 이상씩 가는 이런 거래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도 그 중국 관련주에 편승된 그리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33,550원은 좀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2, 3년의 장기 투자 뭐 1, 2년의 장기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락앤락은 5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38,000원, 39,000원 이렇게 3만 원 후반대까지 내년 말까지 보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희망적이네요. 예.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초록뱀인데, 제가 사실은 초록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참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록뱀은 우리나라의 뭐,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IHQ, 그리고 뭐, 펜엔터, 그리고 초록뱀 이렇게 대표적인 드라마 외주 제작 업체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종편이 개국함에 따라서 드라마 외주 제작 업체의 수익률이 확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일례로 초록뱀이 예전에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시청자님께서 혹시 주몽 보셨나요? 네? 주몽이요, 주몽 드라마. 아니요. 주몽 안 보셨어요? 주몽은 네. 주목 드라마요? 예, 네, 예. 봤어요. 그거 정말 히트 쳤잖아요. 네. 근데 히트 쳤는데도 주몽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초록뱀이 제작을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예전에는 드라마 제작 환경, 그러니까 외주 제작 환경이 정말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외주 제작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확 개선됐습니다. 네. 그 일례로 그 예전 뭐 주목만큼이나 흥행을 거두지 못했던 올해 뭐 하이킥 3가 방영이 됐는데 하이킥 3는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킥 3만으로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흑자를 봤다고 합니다. 초록뱀 사측에서는.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이 됐는데 초록뱀 차트를 잠깐 보시면 뭐 2,000원부터 3,000원, 3,795원까지 이렇게 급등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 소니 그룹사, 소넷엔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장내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금 2대 주주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초록뱀의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만약에 소니 그룹사, 돈이 많은 소니 그룹사의 인수가 된다면은 이 재무 구조를 악화된 재무 구조를 탈피하고 재무 구조가 양호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렇게 상승했는데 사측에서는 뭐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록뱀의 주가는 항상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주 제작 환경이나 그리고 다수의 드라마 제작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초록뱀의 주가는 2,000원 이하면 좀 싸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박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초록뱀에서 그런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면은 네. 향후에
2021년 내년 말까지는 4,000원까지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2,800원까지는 이 기존 모멘텀으로 갈 수 있겠지만 드라마 하나만 대박을 쳐도 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주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록뱀은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80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내년 말까지는 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4,000원이나 4,500원까지 이렇게 그럼 가져가. 2,800원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요? 4,000원이요? 2,800원까지. 아, 2,800원이요? 지금 2,800원이요? 예, 2,000원 후반대에서 지금 2,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뭐 초록뱀만 내려온 게 아닙니다. 유럽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 악재로 인해서 웬만한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럽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기존의 테마나 그리고 기존의 수익 개선 이런 일들이 만약에 기사화 된다면 2,8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에 뭐 한 2, 3일 만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초록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00원까지는 뭐 한두 달 내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요, 예. 거기 추가 매수 하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원 이하는 좀 싸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 비중을 갖고 계신데 2,000원이 깨지고 1,900원대가 온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5% 정도는 더 하시고 2,000원 후반대에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파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두 종목 다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네. 도움 많이 네. 되셨습니까? 네,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예, 또 네. 궁금하실 때 개미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66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일모직인데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96,900원, 비중은 40%입니다. 매도 시점과 그리고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뭐 제일모직 같은 게 뭐 전망 같은 게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조금 물량이 너무 좀 아직 소화대 물량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손절가를 좀 제시를 안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9만 원을 깨서야 아마 조금 9만 원을 조금 깨는 흐름이 나와야 예. 좀 손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요 갈색 선이 개인들 매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들이 팔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선박김이 나왔죠. 1차적으로 여기서 선박김이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정체가 들어갔죠. 여기서 한 번 더 개인들이 매물 쏟아내면은 주가 갈 겁니다. 분명히 이건 장담을 하는데, 근데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저도 그거 확신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제일모직이 지금 중간에 생각하실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좀 볼게요. 몇 달째입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현재 8개월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팔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힘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제시 안 할게요. 9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 좀 버텨보시라고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1959번님, 반가 토끼 아나운서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는 상담을 못 해드리겠어요. 관심 있는 종목이나 업종 조금 추려서 뭘 사야 되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조금 더 추려서 내일 오후 1시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상담을 드릴게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정동우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현명하게 꾸려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